내가 집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내가 지금 싸게라도 팔아야 될 것이냐, 사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기다리면 좋은 기회가 올 것이냐, 하지만 그 기회가 나한테 오느냐, 이건 중요한 겁니다. 제가 오늘 이런 데이터들을 다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텐데, 네, 장대장TV의 장대장입니다. 참 요즘 밤에 잠이 안 와서 잠을 설치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전례 없는 이 지금 코로나 위기로 많은 분들이 또 구조조정을 당하고, 또 특히 미국 같은 경우도 뭐 300만 명이 넘는 실업자가 나온다. 이 실업자가 많이 나온다. 이게 이제 고용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죠. 이 고용이 잘 돼야 소비가 많이 이루어지고, 소비가 잘 돼야 경제가 잘 도는 건데, 또 중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는 선진국의 의존도가 높고, 특히 또 중국의 수출의 의존도가 높고,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전 세계 기축통화라고 그러죠. 이 달러. 예. 이 달러를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또 거기에 대한 무시 못할 또 존재가 되고, 최근에 우리나라 주가가 2200, 2300 가던 게 1400까지 포인트까지 뚝 떨어졌다가 1700 포인트. 지금 동학 농민운동? 개미들이 많이 사서 외국 기관들이 팔고 나간 걸 거의 메꿔서 1700 포인트까지 올렸다. 이런 기사들도 나오고 하는데, 참 우리는 대외 경제 의존도가 높은 나라입니다. 예. 이 코로나 위기가 또 우리나라만 빨리 해결된다고 해서 완전히 회복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고민을 할 수밖에 없고, 또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국 같은 경우도 최악, 그 다음에 중간 정도, 또 빨리 끝낸다고 한다면, 이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지금 예상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아주 좋아야 올해 경제 성장률 1%다. 안 좋으면 마이너스로 간다. 미국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0% 정도 될 거다. 이런 예측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는 2008년 금융위기 때처럼 완전히 집값이 폭락하는 게 아닌가. 이런 예상은 누구나 그냥 할 수 있는 예상이지만, 내가 집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내가 지금 싸게라도 팔아야 될 것이냐, 그리고 사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기다리면 좋은 기회가 올 것이냐, 이런 고민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이 좋은 기회인 것만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기회가 나한테 오느냐, 이건 중요한 겁니다. 지금 집이라는 것은 주식이나 채권이나 이런 부분하고 좀 달리 봐야 됩니다. 주식이나 채권은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익률, 또 이자율, 채권도 이자 몇 프로, 이런 거에 의해서 움직이죠. 돈이 될 것 같다고 하면 많이 사는 거고, 안 될 것 같다고 하면 파는 거고. 근데 집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주식이나 채권하고 똑같이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실거주를 하잖아요. 실거주를 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떨어져도 이 지지대는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해 봤잖아요. 1998년, 2008년 그 금융위기 때도 좀 떨어지다가 다시 올랐던 거. 이런 제가 오늘 이런 데이터들을 다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텐데, 2008년 금융위기랑 지금하고는 굉장히 다른 면이 있다는 것을 제가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영상을 보시고 사람마다 다 결정하는 게 다릅니다. 다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은 지금 팔아야 되는 게 좋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지금 사야 되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좀 더 기다려서 사야 되는 게 좋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좀 기다렸다가 파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강남의 아파트 전 시세보다 2억 3억 떨어진 아파트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근데 또 강북 쪽, 은평구 이런 쪽은 최근에도 20평대도 10억 올라가는 아파트가 나오고, 갭매물을 하고 있다. 지금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강북이 그동안 덜 올랐던 게 좀 오르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는데, 강남에 2억 3억 오른 20몇 억짜리 아파트들은 그분들은 아마 다주택자일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이런 불안한 위기 때 현금 확보를 하기 위해서 사업하시는 분이나, 좀 그동안 10억 이상 올랐으니까 한 2억 정도는 덜 먹고 그냥 팔겠다 하는 분은 그렇게 파는 거예요. 이게 대세 하락으로 가려면 이런 건들이 굉장히 많아야 됩니다. 한두 건 그 아파트에서 거래됐다고 해서 그게 시세가 되고, 부동산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 사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보시고서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런 부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이 지금 아파트라는 것은 특히
토지 가격이 대부분이죠. 왜 강남 아파트가 비싼 겁니까? 예. 강남은 뭐 순금으로 해서 다 아파트들 건축 자재를 만든 겁니까? 그래서 비싸요? 그렇지 않죠. 오히려 집은 신도시 택지지구나 이런 데 더 좋게 잘 지어진 집이 많아요. 강남 이 재건축보다. 강남 재건축은 왜 그래요? 일반 분양가를 조합원 분담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오히려 고가의 자재가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요즘에는 평당가를 굉장히 비싸게 해가지고 더 아예 고가를 받기 위해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그렇게 또 지어진 아파트도 있지만 결국에는 아파트 시세를 결정짓는 것은 땅이라는 거예요. 이 땅은 어떻게 결정돼요? 입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근데 이 주식하고 달리 원재료 가격이 있는데 완전히 폭망한다? 그건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 아파트 집에 대한 부분은 주식이나 채권하고 똑같이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주식이 폭망해서 이 주식을 투자했던 분들이 어려움이 있어서 사업에 어려움이 있고 해서 집을 팔 수요는 있겠죠. 근데 이런 수요가 어느 정도 되냐는 게 이게 관건이라는 거예요. 서울 시내에 많을까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집을 서울 시내에 있는 집을 7억 주고 샀다고 가정해 보세요. 지금 10억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9억에 팔려고 하면 파시겠습니까? 아니면 8억에 팔려고 하면 파시겠습니까? 10억이 시세라고 하는데 한 11억 정도 지금 이 어려운 경기 상황 속에서도 11억, 12억까지는 올라갔으면 좋겠다. 내 집만은 올라갔으면 좋겠다. 아니면 나는 그때 그 정도에 누가 사겠다면 팔겠다. 그런 분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식이나 채권처럼 막 외부 요인에 의해서만 막 기관 투자들이 팔고 외국 기관 투자들이 팔고 떠나서 갑자기 2200포인트 가던 게 1400포인트까지 떨어지고 이런 건 부동산 아니다는 거예요. 적어도 지지대는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부터 보여드릴 이런 요소들이 2008년 금융위기 때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집을 지금 사야 될지 뭐 팔아야 될지 결정을 하시고 거기에 관계된 여러분들의 의견들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저도 뭐가 좀 반응이 있어요. 요즘에 점점 반응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갑자기 뭐 페이스북에 미국에서도 갑자기 그 친구 신청이 오고 일촌 신청이 오고 갑자기 스페인 베트남 필리핀 어디죠? 이집트 카이로 그쪽 그다음에 저기 프랑스 앞에 정말로 제가 부동산에 관심이 많고 해외를 많이 다닌다고 하니까 가이드 해주겠다고 지금 난리들입니다. 난리들. 코로나만 끝나기만 해봐. 예. 여러분들 해외 부동산 시찰 같이 가실 분도 댓글 달아주세요. 제가 모르죠. 또 같이 또 우리가 원정대를 조성을 해서 갈 수 있을 수도 있을지. 해외 부동산도 지금 부동산 업자들도 많이 연락이 오고 있는데 자 그러면은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판단을 도와드릴 수 있도록 더 이상 고민하지 않을 수 있도록 물론 미래에는 100%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지금 코로나가 갑자기 이렇게 나올지 누가 알았겠어요? 예, 이런 경제 위기가 올지. 하지만 적어도 그때의 어떤 2008년 금융위기 때는 지금은 다른 점이 있다는 걸 적어도 알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라는 거죠. 네, 한번 보겠습니다. 이 금리가 일단 다릅니다. 자, 보세요. 2008년 7년 이때는 금리가 5%대였어요. 그리고 떨어져도 3%대였습니다. 지금은 몇 프로예요? 0.75%입니다. 자, 이 금리가 워낙에 낮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굉장히 부동산 천조가 넘어가고 있다. 이게 이제 사실은 경기가 좋아질 거라는 확신만 있으면 이 돈이 지금 다 부동산으로 가서 부동산이 지금 최근에 6년 동안 올랐지만 7년, 8년 아예 기록을 갈아치울 수도 있는 지금 금리입니다. 네. 지금 그리고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나라도 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추경 예산 몇 조, 몇십 조 이렇게 쏟아붓고 미국은 천문학적인 숫자를 쏟아붓고 전 세계적으로 천문학적인 숫자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전 세계 부동산이 올랐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이 유동성 때문에 그런 거죠. 경기를 부양시키는 게 금리를 낮추거나 이 재정 정책이 있죠. 돈을 뿌리거나 우리가 이건 이제 헬리콥터 경제라고 하고 헬리콥터에서 이게 뿌리는 것처럼 돈을 뿌린다고 해서 그런 표현을 쓰는데 미국 보세요. 천문학적인 숫자를 지금 뿌립니다. 전 세계가 마찬가지입니다. 이 코로나 위기가 끝났을 때는 이 지금 넘쳐나는 자금이 어디로 가겠냐는 거예요. 자, 몇 년 후에는 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지금 어떻게 되겠냐가 이제 좀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 금리가 2008년 때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부분을 우리는 한번 이제는 좀
염두를 해둬야 됩니다. 자, 시 실거래가 동향을 볼게요. 지금 이게 이제 서울시 실거래가인데 2006년부터 조사가 됐기 때문에 그때를 제로라고 봤을 때, 자, 2007년, 8년 안 좋아서 떨어졌습니다. 네, 2006년 때까지는 물론 이제 경기가 좋았을 때고, 의외로 2009년은 지금 뭐 실거래가 많이 올랐어요. 그러다가 2010년, 11년, 12년까지 뚝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위기가 지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보세요. 이 그래프가 나옵니다. 3.3%, 5%, 10%, 15%, 17% 이렇게까지 지금 현재까지 이렇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때 그 유동성이 그 이후로 어떻게 보면은 2008년 그 금융위기 때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뿌려진 돈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6년 동안 오르게, 6년 길게는 지금 이게 평균 매매가인데 데이터상으로 보면은 7년, 8년 동안 올랐어요. 어떻게 보면은. 물론 이제 아파트마다 이제 보통 보면 2014년 그때 그 박근혜 정부 때 재건축에 여러 가지 그 규제를 완화를 시켜주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한 게 대부분의 이제 서울 중심권의 아파트인데, 통계상으로 보면은 2012년부터 이게 오른 그래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볼 때 얼마나 뿌려진 돈들이 실물 경제, 이 부동산을 올라타는데 이 지금 최고 기록을 경신하게 만들었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염두에 둘 필요는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요, 강남 상구의 실거래가를 볼게요. 자, 지금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거의 비슷한 이 그래프대로 가고 있습니다. 강남 상구가 우리나라 부동산의 중심이고 여러 가지 가격이 오르고 떨어지고의 이런 진원지이기 때문에 강남 상구도 제가 비교를 해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을 보면은 입주 물량, 이거 중요합니다. 2008년 때와 지금 다른 점이 뭐예요? 입주 물량이죠. 자, 일단은 서울시 전체를 보도록 할게요. 2016년에 거의 5만 가구, 2007년에 4만 가구, 2008년에 5만 7천 가구, 무려 6만 가구 가까이인데, 금융위기가 오면서 이제 입주 물량도 조금씩 줄어들게 3만 1천, 3만 6천, 3만 6천. 2012년에 뚝 떨어졌어요. 자, 이걸 보셔야 돼요. 2만 가구, 2만 3천 가구. 조금 전에 실거래가 그래프에서 이때부터 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뭐죠? 입주 물량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부분입니다. 자, 올해까지는 4만 가구가 나와요. 내년 2021년 2만 2천여 가구로 절반으로 뚝 떨어집니다. 입주 물량이. 2021년 13,000 가구요. 예, 지금의 4분의 1 수준으로 뚝 떨어져요. 자, 입주 물량이 이렇게 떨어지고 금리 떨어지고, 이 부분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거죠. 자, 계속해서 보시면요, 강남 상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강남 상구는 부동산에 있어서 중요하기 때문에 이 서울 전체랑 강남 상구도 비슷한 형식의 이 그래프를 그리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입주 물량이 줄어들고 금리가 낮다는 거, 그건 금융위기 때하고 완전히 다른 양상이라는 거죠. 하지만 똑같은 것은 입주 물량이 적어지면서 가격이 확 오르기 시작했다는 거. 또 한 가지, 금융위기 때 뿌려진 돈들이 몇 년 동안 길게 갔다는 거, 유동자금이. 지금은 뭐 금융위기 때보다 더 무서운 지금 경제 위기가 왔기 때문에 돈들이 엄청나게 뿌려지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은 무시 못할 부분이라는 거죠. 제가 이제 정리를 좀 하자면 분명한 경제 위기인 거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이렇게 입주 물량이 줄어들고 금리는 낮고 부동자금은 1,000조 이상으로 계속 지금 너무 많아지고 있고 넘쳐나는 돈들이 지금은 심리적으로 잠깐 잡혀 있는 거죠. 또 우리나라는 이걸 항상 제가 강조하지만 외국하고 다른 게 뭐냐면 전 세계에서 유일한 전세 제도가 있다는 거예요. 내 돈 조금만 있어도 부동산으로 흘러들어올 수 있다는 게 전 세계 유례가 없는 유일한 이 전세 제도가 있는 우리나라 시장의 또 다른 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이 가장 핫한 곳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염두를 해 두시고 결정을 하시기 바라겠고, 그때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강남구라든지 용산이나 이런 쪽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매물이 없습니다. 대세 하락으로 가려면 이 매물들이 쏟아져 나와야 돼요.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 이 부동산이라는 게 쉽게 손해보고 팔겠냐는 거예요. 주식 같은 경우는 지금 몇 포인트로 떨어졌다, 주식이 얼마대로 떨어졌다 그러면 내가 너무 높은 가격에 팔려고 하면 그건 팔리지 않습니다. 부동산은요, 내가
경제적으로 내가 지금 당장 먹고 사는데 견딜 수만 있으면 버티면 되는 거예요. 버티면 금융위 때도 그렇고 IMF 때도 그렇고 조금 떨어지다가 버티니까 완전히 전고점을 갖다가 치고 올라갔잖아요. 이런 점을 잘 명심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2008년 금융위기 때랑 지금의 다른 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입주 물량이라든지 금리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짚어드렸고, 이 부동산이라는 게 주식과 채권이나 다르게 움직인다는 거,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상가도 마찬가지예요. 주식하고 채권하고 비슷할 수도 있어요. 상가는. 왜? 우리가 상가를 가지고 있을 때 수익률을 보고 들어가죠. 내가 상가를 사서 이거를 시세 차익 보려고 한다? 그런 분은 없죠. 내가 월세를 얼마 받으려고 상가를 사는 거지. 하지만 집은 그렇지 않아요. 물론 대만 타이페이를 제가 한 5, 6년 전에 갔는데 그때 당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상가 수익률이 1%인데 1%면 뭐 정말 낮은 거잖아요. 근데도 엄청나게 사들이는 거야, 돈 있는 사람들. 왜? 내가 물어봤어요. 그 타이페이 가가지고. 그랬더니 대만에서 중국 본토로 진출했던 기업이 여러 가지, 뭐 중국이 이제 인건비도 높아지고 여러 가지 환경이 바뀌니까 그쪽 사업을 정리하고 본토로 들어왔는데, 그 기업을, 중소기업을 운영했던 그 오너들이 돈은 많으니까 부동산을 막 사 제끼는 거예요. 놀랐습니다. 아파트가 평당 2억입니다. 대만이 우리나라보다 더 못 사는 나라죠. 인당 GDP도 더 낮습니다. 근데 아파트가 평당 2억인데 평수가 더 놀랍습니다. 평수가 250평이에요. 아파트 한 채 500억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500억짜리 아파트에 누가 사냐? 정치계, 재계에 돈 있는 사람들 산다 이거야. 우리나라는 어디예요? 지금 삼성동에 현대주택단지 이런 데 재벌들 살죠. 유명 연예인 살죠. 아니면 한남동 고급 단독주택에 살죠. 근데 거기는 아파트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이라는 거는 아는 만큼 보이는 거고, 너무나 나라마다 다르고 지역마다 다르고 시대마다 다르고 환경마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해외를 다니면서 많은 경험을 하고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 한국 내에서도 다양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 고민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제 영상을 보시고 여러 가지 궁금하신 부분이나 여러분들의 느낀 점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그 중에 한 분은 너무 적고요. 한 10분 정도를 제가 추첨을 해서 뽑아드려서 댓글에 축하드립니다 하고 댓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